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오전 제32차 현장 원내 대책회의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서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뒤집더니 내년도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예산에서도 586억 원을 증액시켜냈던 것처럼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도 반드시 되찾아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찜통과 냉골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그런 새정치연합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왔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내대책회의의 발언은 여러분들께 메일로 이미 보내졌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연일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억지 주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만 아무리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내내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이 부자 감세라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고소득층 대기업 부담을 9,680억 원 증가시키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앙웅하는 격입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부자 감세 규모만 64조 원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100조 원의 재정 적자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 균형 재정마저도 포기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불과한 세수 복구로 생색내고 변명하려 드는 것은 뻔뻔함에 그칠 뿐입니다. 말로 깎아주고 되로 되걷는 그런 꼴입니다. 실제로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은 줄어들고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내는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라 변명을 한다 해도 부자 감세로 충난 세수, 국가재정 파탄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반민생 예산안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증세는 없다던 약속을 걷어차면서 사과는커녕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고 벌금 과태료를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세수를 메우겠다는 정부의 국민 무시 태도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맞짱 토론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꼼수 증세에 화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가 참사입니다. 돌연 사퇴, 즉각 사표 수리로 세간의 의혹을 샀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내정 3일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퇴 나흘 전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고등교육법 위반입니다.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는
뉴스를 보면 정말 국민이 더 걱정스럽고 민망합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야당과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송 전 수석 임명을 강행했고 6월 말부터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면서 야당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도 검찰 송치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한 검증 시스템의 실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도 문제지만 이딴 대형 사고에도 이런 반구, 설명이 없는 청와대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의 전형입니다.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청와대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까? 송수석 사퇴 직후 청와대의 황당 설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그래서 나옵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국소수만 아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청와대는 이제라도 송수석 돌연 사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1차적 책임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송수석의 위법 행위를 알았다 해도 문제이고 몰랐다 해도 문제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께서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입학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넘겨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시기가 지나서 법상 무산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은 통상 수시 입학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아직 정시 입학이 남아 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대안으로 밝힌 정원 내의 사회적 배려 입학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각 대학들이 제시한 전형 자격 및 기준을 바꿀 수 없고 대학들이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을 임의로 적용할 경우에는 그것이야말로 입시 공정성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미 단원고에서는 일반 수시 입학 전형을 진행했고 우려했던 대로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시 전형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시에 정원 외 특별 전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충격이 크거나 또 성적이 크게 떨어진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19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정시 입학 적용을 위해서 경기권 일부 대학들에게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법령 검토를 거친 후에 성의 있는 자세로 야당과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학 입시 전형의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향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례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567만 원의 장례비 중에서 유가족 여비 167만 원은 유족 통장에 직접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장의비와 화장비는 유족 동의가 있을 때 해당 부대가 사용한 후 남은 비용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부대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돼야 할 돈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군대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서 국가가 최소한의 위로를 위해 지급하는 장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들은 그 장례비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대 행정 절차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라서 모른 척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 불감증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 2월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부대 간부들이 착복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끝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